인간관계를 예술로 만들어가는 사람 공부방입니다. 병원 대기실.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옆자리 아내가 묻습니다. 지금도 많이 아파? 남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아내는 그 말을 듣고도 가방에서 물을 꺼냅니다. 말없이 건넵니다. 남자는 물을 받아들고 잠시 멈칫합니다. 자기 입으로는 괜찮다고 했는데 아내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장면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괜찮다는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더 물어보면 부담 줄까봐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게 의심이 아니라 말 뒤에 숨은 마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차이가 10년을 함께 사는 사람과 10년이 지나도 낯선 사람을 가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괜찮다는 말을 듣고도 괜찮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 사람을 평생 곁에 두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친구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60대 중반 김 선생. 오랜 친구 몇 명과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어느 날 모임 날짜를 하루 앞두고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한데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김 선생은 짧게 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괜찮아.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집 앞이야, 나와. 김 선생이 나가보니 친구가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타 병원 가자. 아니, 나 괜찮다니까. 괜찮으면 모임을 왜 빠져? 40년 알았는데 내가 피곤하다고 약속 안 지킨 적 없잖아. 김 선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은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가족한테 말하면 걱정할 것 같아서 혼자 참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은 그날 이후 그 친구를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괜찮다고 했는데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아챈 사람.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미국 UCLA 심리학과 연구팀이 2,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관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자주 만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적 감정을 숨길 때 그것을 알아채는 빈도.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괜찮다, 별일 아니야, 그냥 그래라고 말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한 번 더 확인하거나 기다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10년 후에도 관계 만족도가 87% 이상이었습니다. 반대로 괜찮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과의 관계는 10년 후 만족도가 5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숨길 때 두 가지를 동시에 바랍니다. 하나는 정말로 아무도 모르길 바라는 마음. 다른 하나는 누군가는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이 두 마음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순이 아닙니다. 말 안 해도 알아주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괜찮다는 말을 듣고 안심합니다. 그래, 괜찮다니까 다행이네. 이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편해지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괜찮다는 말을 듣고도 불편해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평소와 다른 톤, 짧아진
문장 눈을 마주치지 않는 순간 이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진짜 괜찮아? 이건 대답을 강요하는 질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합니다. 말없이 옆에 앉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줍니다. 천천히 말해도 되라고 말합니다. 이게 배려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음이성아, 큰 소리는 소리가 없는 것 같다. 진짜 중요한 말은 말로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사실은 괜찮지 않아라는 침묵이 있습니다. 그 침묵을 듣는 사람이 진짜 귀 있는 사람입니다. 김 선생은 그 친구 덕분에 큰 병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자기 말을 믿지 않아준 그 순간이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을 때 아니야, 넌 괜찮지 않아라고 말해준 사람. 그 사람이 곁에 있으면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얼마나 편한 일인지 나이 들수록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회사 휴게실. 두 명의 여직원이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한 명이 말합니다. 요즘 남편이 이상해 왜? 모르겠어. 말수가 줄었어. 물어보면 괜찮대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한두 달 됐나 회사 일? 그런 것 같긴 한데 말을 안 해.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 퇴근하고 그냥 같이 앉아 있어 봐. 뭐라고 말해?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냥 옆에 있어. TV 보든 핸드폰 보든. 근데 자리를 뜨지는 마. 이상한 조언이었지만 그날 저녁 그렇게 해봤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봤습니다. 아내는 옆에 앉아서 책을 펼쳤습니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어. 아내는 책을 덮고 그냥 들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분위기가 그래 나이도 있고 많이 불안했겠다. 응, 근데 말해봤자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생각하려고. 아내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 생각 안 해도 돼. 남편은 처음으로 그날 아내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20년 차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다고 나중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팀이 부부 600쌍을 대상으로 5년간 관찰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배우자가 힘들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연구팀은 반응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즉각 해결책을 제시하는 유형. 그럼 이렇게 해봐. 두 번째, 공감하지만 빠르게 넘어가는 사람 힘들겠다. 그래도 괜찮아질 거야. 세 번째, 아무 말 없이 함께 있는 사람. 5년 후 세 번째 유형의 부부가 가장 높은 관계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가 괜찮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믿지 않고 옆에 앉아서 기다려준 횟수가 많을수록 이혼율은 낮아졌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다. 자기 고통을 함께 견뎌줄 사람을 원한다.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존재가 위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누군가 힘들어하면 뭔가 해주려고 합니다. 조언을 하거나 격려를 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건 좋은 의도입니다. 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힘든 사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런데 그게 안 돼서 힘든 겁니다. 그 순간 필요한 건 이렇게 해봐가 아니라 나 여기 있어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해본 사람은 압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합니다.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배려는 그 불안을 견디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스며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가장 높은 배려입니다. 그 여직원은 친구의 조언을 들은 뒤 남편과의 관계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옆에 있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에피소드 세 번째. 동네 공원. 70대 노인 두 명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한 명이 말합니다. 요즘 애들이 안 와. 바쁘겠지 그래, 바쁘지. 잠시 침묵. 근데 말이야, 전화하면 괜찮냐고만 물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 괜찮다고 하지. 뭐라고 해 안 괜찮다고 할 수도 없고. 옆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막내는 좀 달라. 어떻게? 전화해서 괜찮냐고 물어. 나는 괜찮다고 해. 그럼 또 물어. 뭐라고? 진짜 괜찮으시냐고. 그럼 나도 모르게 말하게 돼. 사실은 좀 외롭다고. 노인은 웃었습니다. 그 애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 괜찮다고 하면 믿지를 않아. 두 사람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게 효자구나.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노년학 연구소가 60세 이상 성인 1,500명을 조사했습니다. 주제는 노년기 외로움과 가족관계였습니다. 연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녀와 자주 연락하는 노인보다 자녀가 괜찮다는 말을 믿지 않는 노인이 외로움 지수가 낮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괜찮다고 대답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자녀를 둔 노인은 외로움 지수가 73점이었습니다. 반면 진짜 괜찮으세요? 라고 한 번 더 묻거나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라고 알아채는 자녀를 둔 노인은 외로움 지수가 48점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노인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한다.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다. 하지만 진짜 원하는 건 그 말을 믿지 않아주는 것이다. 이건 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외로워도 괜찮다고 합니다. 아파도 괜찮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사실은 괜찮지 않다는 침묵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묻습니다. 진짜 괜찮으세요? 이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입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노인의 괜찮다를 그대로 믿습니다.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편하니까요.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괜찮으신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진짜 효자, 진짜 효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사실 외롭다, 사실 아프다, 사실 보고 싶다는 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묻거나 말없이 찾아갑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어원 말을 듣되 말속을 들어라. 말의 표면이 아니라 말 뒤에 숨은 마음을 들으라는 뜻입니다. 괜찮다는 말은 때로 괜찮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곁에 오래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 노인은 막내 자식 이야기를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애는 나를 믿지 않아. 내가 괜찮다고 해도 진짜 괜찮은지 확인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네 번째 에피소드. 직장 동료 2명 한 명이 최근 승진해서 탈락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동료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작년에 그랬는데 말이야. 대화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퇴근 무렵 다른 동료 하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뭐야? 그냥 힘들면 말해. 아니, 괜찮다니까 알아. 근데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누가 위로해줘서가 아니라 누가 자기 거짓말을 들켜줘서. 그날 저녁 그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실 많이 속상해. 준비 많이 했거든, 알지. 근데 낮에는 그런 티 못 내잖아, 맞아. 회사에서 약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괜찮은 척 했는데 너는 어떻게 알았어? 동료는 잠시 말이 없다가 답했습니다. 내가 웃었거든, 응? 평소 내가 속상할 때는 웃어. 근데 그 웃음이 달라. 입만 웃고 눈은 안 웃어.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자기를 그렇게 자세히 본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심리학과가 직장인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직장에서 가장 신뢰하는 동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일 잘하는 사람이 1순위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1순위는 내가 힘들 때 알아채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괜찮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진짜 괜찮아? 라고 물어보거나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동료. 이런 동료를 가진 직장인은 스트레스 지수가 35% 낮았고 직장 만족도는 62%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은 강한 척한다. 약점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이 있다. 그 얼굴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직장이 견딜 만한 곳이 된다. 직장은 전쟁터입니다. 매일 강한 척해야 하고, 괜찮은 척해야 하고, 문제없는 척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매일 반복되면 사람은 지칩니다. 진짜 자기를 숨기고 사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니까요. 그 순간 누군가 알아채줍니다. 너 괜찮지 않지? 이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숨통입니다. 가면을 벗어도 되는 순간이니까요. 대부분의 동료는 서로 괜찮은 척합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든 건 알지만 나도 힘드니까 서로 괜찮은 척하자. 이게 직장의 불문율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불문율을 깹니다. 너 힘들지? 나한테는 티 내도 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직장이 조금 덜 외롭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음, 소리를 아는 사람 악기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친구를 뜻합니다. 직장에도 지음이 필요합니다. 괜찮다는 말만 듣고 괜찮지 않구나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출근이 조금 덜 무겁습니다. 그 직장인은 커피를 건넨 동료 덕분에 승진 탈락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자기를 그렇게 자세히 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다음날 출근할 힘이 생겼습니다. 5번째 이야기. 50대 부부 남편이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응, 괜찮대 정말. 응, 의사가 괜찮다고 했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저녁 먹을 때 남편이 밥을 평소보다 적게 먹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입맛 없어? 아니, 배가 안 고파서. 요즘 운동 안 해서 그런가? 그런가 봐.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밥을 잘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고프지 않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물었습니다. 검진 결과지 좀 볼 수 있어? 왜? 괜찮다고 했잖아. 그래도 한번 보고 싶어.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중간에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위 내시경 재검 권장. 이게 뭐야? 남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의사가 별거 아니래. 그냥 확인 차원에서. 별거 아니면 왜 재검하래? 그냥 조직 검사 한 번 더 해보자고. 아내는 서류를 내려놓고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무서워? 그 질문에 남편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조금.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겁나 암이면 어쩌나 같이 검사 받으러 가자.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나도 알아. 근데 같이 가고 싶어? 호주 멜버른 대학교 의료심리학과가 암 진단을 받은 환자 2,00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연구팀이 주목한 건 환자의 회복 속도와 보호자의 태도였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환자가 괜찮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믿는 보호자를 둔 환자는 우울증 발병률이 68%였습니다. 반면 괜찮다는 말을 믿지 않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보호자를 둔 환자는 우울증 발병률이 32%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환자는 보호자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괜찮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괜찮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이다. 병은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마음도 아픕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아픈 사람 앞에서 강한 척합니다.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별일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건 위로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아픈 사람의 두려움을 마주하기 싫은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의 두려움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무서워? 많이 불안하지? 우리 같이 무서워하자.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혼자 겁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픈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 안심합니다. 괜찮다니까. 다행이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사실 겁난다, 사실 무섭다, 사실 외롭다는 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함께 무서워해 줍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고동락가, 괴로움도 함께, 즐거움도 함께. 진짜 가족은 즐거울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괴로울 때, 무서울 때, 겁날 때, 그때도 함께합니다. 그 남편은 아내 덕분에 재검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혼자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안 순간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검사도 덜 무섭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 대학생 딸과 어머니 딸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면접을 봤는데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응, 괜찮았어. 합격할 것 같아? 글쎄 모르겠어. 근데 괜찮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른 곳도 많으니까. 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돼? 응, 어머니는 손에 과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책상에 놓고 딸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괜찮다니까 알아. 그럼 왜 왔어? 그냥 옆에 있고 싶어서. 딸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떨어진 것 같아. 응, 준비 엄청 했는데 알아. 근데 면접에서 너무 떨었어. 대답도 제대로 못했어. 어머니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속상하겠다. 응, 근데 엄마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했어. 괜찮지 않아도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발달 심리학과가 청년 12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주제는 부모와의 관계가 성인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연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청소년기에 부모가 괜찮다는 말을 그대로 믿어준 경우 성인이 되어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부모가 괜찮다는 말을 믿지 않고 괜찮지 않아도 되라고 말해준 경우 정신건강 지수가 현저히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10년 후 우울증 발병률이 61%였고 후자는 28%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괜찮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아이는 혼자 감정을 처리하는 법을 배운다. 이게 반복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감정을 숨기는 습관이 된다. 부모는 자식이 괜찮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이 괜찮다고 하면 안심합니다. 괜찮다니까 다행이다.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자식은 배웁니다. 괜찮다고 말해야 부모가 편하구나. 그러면서 진짜 감정을 숨깁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하고, 슬퍼도 괜찮다고 하고, 외로워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자기 감정도 모르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는 자식이 괜찮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의심해서가 아니라 더 깊이 알고 싶어서입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사실은 속상해, 사실은 힘들어, 사실은 겁나라는 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자식이 진짜 마음을 꺼낼 때까지. 이게 진짜 부모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무불이이되 하지 않음으로써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걸 하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것, 자식이 말할 때까지 옆에 있어주는 것.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 딸은 어머니 덕분에 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이력서를 썼습니다. 힘이 생긴 이유는 면접에 붙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어머니가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괜찮다는 말. 이 세 글자 뒤에는 수많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외로움, 두려움, 슬픔, 불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사실은 괜찮지 않다는 침묵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말할 때까지 옆에 있어줍니다. 이런 사람이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말없이 알아채는 사람, 억지로 물어보지 않는 사람,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중 대부분은 괜찮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단 한 명,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괜찮지 않은 날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곁에 둘 사람을 알아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말없이 든든한 친구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예술로 만들어가는 사람 공부방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